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numpy라고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umpy와 관련해서는 그 아래 링크에 있는 파일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파이썬의 여러 가지 자료, 데이터 구조들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데이터 구조에는 리스트, 혹은 튜플 혹은 딕셔너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리스트라는 형태의 데이터 구조가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고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생각을 해보면 수학적인 연산을 하는 데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분이 2, 3, 8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성분이 3개인 이러한 벡터를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벡터에 대해서 상수곱을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수학적 연산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한 수학적 연산을 이제 파이썬에서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조금 다르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단순하게 그 이러한 리스트에다가 그 상수곱을 하기 위해서 2를 이제 곱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 수학적인 상수곱이 아니라 지금 보는 것처럼 리스트에 이제 그 컨캐터네이션이 일어납니다. 즉 238이라는 이제 그 리스트가 반복해서 두 개가 만들어지고 두 개를 연결하는 그러한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러한 연산도 뭐 리스트라고 한 데이터 구조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그런 연산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수학적인 연산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이것은 그 수학적인 연산에서 즉 벡터의 그 상수곱과는 조금 다른 그런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컨캐터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있는 값이나 아니면 뒤에 있는 값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정수여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곱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수학적 연산으로서 벡터의 상수곱을 생각을 한다면 2를 곱하거나 혹은 2.1을 곱하는 그러한 상수곱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자, 그것을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 나타내는 방법의 하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포문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238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리스트가 있을 때 이것을 이제 벡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벡터의 2.1이라고 하는 상수를 곱한 즉 2에도 2.1을 곱하고 3에도 2.1을 곱하고 8에도 2.1을 곱한 세 개의 값을 성분을 하는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면 일단은 빈 리스트로부터 출발을 해서 처음에 주어져 있는 values라는 이름의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을 생각을 하고 그 각각의 값에다가 2.1을 이제 곱하고 나서 그 결과를 성분으로 하는 리스트를 얻기 위해서 empty list로부터 출발한 후에 그러한 결과 값을 이제 append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결과를 보면 2, 3, 8이라고 하는 각각의 성분에 2.1이 곱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벡터의 연산, 그 벡터의 상수곱을 이제 파이썬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는 있긴 있지만 약간 번거로운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번거로운 점을 조금 간단하게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그 모듈 중에 하나가 numpy라는 이름의 모듈인데요. 이러한 numpy라는 모듈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과 같은 수학적인 행렬, 수학적인 행렬들의 연산,
혹은 벡터들의 연산을 조금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조금 복잡하게 벡터의 상수곱에 해당하는 연산을 이제 했었는데요. 자, numpy 모듈을 사용을 하면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numpy 모듈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numpy 모듈을 임포트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보통 이제 numpy라고 하는 이름의 모듈을 간단하게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보통 np라는 이제 줄인 이름으로 이제 임포트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numpy라는 모듈을 임포트를 하는데 그 이름을 이제 numpy라고 쓰지 않고 np로 짧게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numpy 모듈을 이제 임포트를 하고 나서 자, 이 모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함수, 소개할 함수는 array라는 함수인데요. array는 이제 numpy에서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numpy array 형태로 바꿔주는 그러한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238이라고 하는 것은 238로 구성된 리스트는 이제 파이썬의 리스트가 되겠죠. 그 리스트를 입력받아서 각각의 값을 성분으로 하는 numpy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쉽게 수학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np.array라는 함수에 이러한 리스트를 이제 전달을 하면 그 결과값을 우리가 a라고 이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앞에서 하고는 이제 달리 2.1과 a를 이제 곱할 수가 있는데요. 자, 곱하게 되면 보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보통 그 수학적인 벡터 연산에서 상수곱을 이제 간단하게 이러한 그 표현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했었는데 그것을 그냥 numpy 모듈에서의 array를 이제 생각을 한다면 사용한다면 단순하게 2.1 곱하기 a라고 하기만 하면 그 각각의 성분을 2.1을 곱한 결과들의 이제 그 모임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a 자체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a는 238이라고 하는 이제 그 성분을 가진 리스트로부터 만든 numpy array인데요. 자, 그래서 그 a 자체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리스트가 아니라 numpy 모듈에서 지금 특별히 정의한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numpy array로 표현된 것은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상수곱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 벡터의 상수곱을 하듯이 곱셈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수곱을 할 때 a 곱하기 뭐 3.2와 같이 곱셈을 이제 숫자를 뒤에다가 이제 곱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numpy 모듈 그리고 numpy에서 array를 사용을 하면 여러 가지로 계산이 편한데요. 수학적인 계산들이 수학적인 행렬 혹은 그런 계산들이 편한데요. 자, 어떠한 계산들을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계산 방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다음 코드를 보면 그 A와 B 두 개의 numpy array를 지금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numpy array 두 개를 이제 곱셈을 했고요. 그 다음에 numpy array A와 A를 이제 곱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numpy array와 numpy array를 곱셈을 할 때는 어떻게 결과가 주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는 numpy array와 하나의 그 숫자를 뭐 integer 혹은 floating point number를 이제 곱한 것이라면 여기서는 numpy array와 numpy array를 곱하는 것인데요. 자, 결과를 확인해 보면 처음 결과가 a와 b를 이제 곱한 결과가 이제 출력이 되어 있을 텐데 자, a와 b를 곱한 결과는 하나의 어떤 스칼라가 아니라 그 2, 6, 24와 같은
어레이, 이것도 하나의 넘파이 어레이가 됩니다. 자, 그런데 26, 24라고 하는 각각의 성분들은 A의 첫 번째 성분과 B의 첫 번째 성분을 곱해서 첫 번째 성분이 만들어졌고요. A의 두 번째 성분과 B의 두 번째 성분을 곱해서 결과의 두 번째 성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넘파이 어레이를 이제 곱셈을 할 때는 성분별로 보통 이제 엘리먼트 와이즈,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각각의 성분별로 곱셈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A 곱하기 A를 하게 되면 2의 제곱, 그 다음에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의 제곱, 9가 되겠고요. 8의 제곱, 64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각각의 성분별로 이제 곱셈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곱셈뿐만 아니라 거듭 제곱이라던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여러 가지 연산들이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 형태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가 거듭 제곱을 할 때 이제 곱셈 기호를 두 번을 반복해서 우리가 사용을 이제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A라고 하는 지금 넘파이 어레이에 대해서 제곱을 하게 되면 이와 이제 동일한 결과를 얻습니다. 즉, 각각의 성분별로 제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제곱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만 더 해볼까요? A 곱하기 한 4제곱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성분별로 2를 4번 제곱, 3을 4번 제곱, 8을 4번 제곱한 결과들을 이제 가진 그런 넘파이 어레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인너 프로덕트를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너 프로덕트 내적이죠. 즉, A라는 이제 2, 3, 8이라는 세 개 성분을 가진 벡터와 B라는 1, 2, 3 세 개 값을 성분을 가진 벡터의 내적은 그 A 곱하기 B에서는 각각 성분별로 이제 계산했는데 내적은 성분별로 곱셈을 한 것을 다 더한 것이 내적이죠. 그래서 내적과 이제 A 곱하기 B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요. 내적을 이제 하고자 한다면 넘파이 모듈에 있는 닷이라고 하는 인너 프로덕트를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닷 프로덕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한 닷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닷 프로덕트 혹은 인너 프로덕트 내적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238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진 그 벡터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파이 어레이가 되겠죠. 자, A하고 A를 mp 닷이죠. mp.닷이라는 이제 함수에 A와 A를 넣게 되면 238이라는 벡터를 238이라는 벡터와 내적을 이제 하는 결과를 알려줍니다. 자, 즉 2 곱하기 2니까 4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9, 64를 다 더한 값이 될 텐데요. 다 더해보면 77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너 프로덕트는 이제 mp.닷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된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인너 프로덕트뿐만 아니라 행렬의 곱셈도 가능한데요. 자, 다음과 같이 행렬을 우리가 입력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과 열에 있는 성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지금 mp.array라는 함수에 지금 리스트를 입력을 하고 있는데 그 리스트의 각각의 성분이 또 리스트입니다. 자, 이렇게 네스티드 리스트 형태로 입력을 할 때는 각각의 리스트, 각각의 성분을 우리가 행으로 간주를 이제 합니다. 즉 A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이 2, 3, 1, 1, 0, 2가 되는 그러한 이제 행렬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첫 번째 행은 2, 3, 1이니까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컬럼은 2,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컬럼은 3, 그 다음 세 번째 컬럼은 1이 되겠습니다. 즉 A는
2x3 행렬을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비슷하게 B라고 하는 것은 그 리스트의 성분이 모두 3개가 있는데요. 즉 3행을 3개의 행을 가진 행렬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각각의 행의 성분이 2개이므로 컬럼의 개수는 2가 되는 그런 행렬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즉 A는 2x3 행렬이 되고 B는 3x2 행렬이 됩니다. 2x3와 3x2 행렬은 이제 우리가 행렬의 곱셈이 가능한데요. 2x3와 3x2 행렬을 곱하게 되면 2x2 행렬이 나오는데, 그 행렬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마찬가지로 다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는 것처럼 그 mp.다시라고 하는 함수에 a와 b를 입력을 한 결과가 2x2 행렬 형태로 지금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컬럼에 있는 4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앞에 있는 a라는 행렬의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있는 행렬의 첫 번째 컬럼이 이 녀석이죠. 자, 그것을 곱해서 다 더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면 2와 4를 곱하면 8이 되겠고요. 3과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더하면 2가 될 텐데, 거기에다가 1과 2를 곱한 2를 더 추가를 하게 되면 4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앞에 A로 주어지는 2x3 행렬과 B로 주어지는 3x2 행렬의 곱이 바로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p.dash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입력되는 array, numpy array에 따라서 그 앞에 이와 같이 같은 쉐입을 같은 이제 모양을 가지는 그러한 그 numpy array에 대해서는 inner product를 계산을 했었고요. 이제 행렬의 곱을 계산할 수 있는 이런 형태에서는 이제 행렬의 곱을 계산을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numpy array의 모습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shape이라고 부릅니다. 자, shape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자 할 때는 numpy array 다음에 점을 찍고 shape을 라는 이제 이름의 변수를 이제 확인을 하면 주어진 numpy array shape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처음 한 가지 example 생각을 해보면, 자, 2, 3, 8이라고 하는 세 개의 성분을 가진 리스트로부터 numpy array를 만들었을 때는 성분이 3개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즉 A.shape을 하게 되면 이 결과는 튜플인데요. 튜플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이제 콤마로 끝난다라는 것을 이제 보면은 이제 튜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 shape, 즉 이 numpy array의 모습 혹은 뭐 차원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성분이 3개짜리다 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행렬을 입력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행렬 형태로 입력을 하게 되면 shape는 어떻게 되는지를 또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지금 보니까 2,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2는 이 리스트에서 이 리스트의 원소의 개수, 즉 하나, 2개가 되겠죠. 즉 행렬에서는 행의 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3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이 성분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이제 그 행에 대해서 몇 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즉 b.shape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어진 그 numpy array b가 2x3 행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numpy array에서는 지금 다음과 같이 그 리스트로는 다음과 같이 첫 번째 그 성분과 두 번째 성분이 그 원소의 개수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지금 그 numpy array라고 하는 그 numpy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그러한 행렬, 벡터 등을 이제 간단하게 좀 계산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만들어진 모듈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렇게 그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지는 것을 이제 그 성분으로 한 리스트를 이제 입력을 받게 되면 원하는 내용을 갖다가 제대로 이제 그 입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로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행렬이나 수학적인 벡터를 나타내는 용도로 numpy를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조를 생각을 할 때 슬라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한 것을 종종 이용을 했었는데요. numpy array 형태에서도 슬라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2, 3, 8 3개의 성분을 가진 리스트로부터 numpy array를 만들고요. 자, 이 numpy array에 있는 성분을 이제 접근을 하고자 한다면 리스트에서 각각의 성분을 접근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스퀘어 브래킷을 쓰고 인덱스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3개의 그 값을 가진 그러한 어레이이기 때문에 인덱스는 0부터 2까지만 가능할 것인데요. 지금 A라고 쓰고 스퀘어 브래킷을 한 다음에 인덱스 2를 쓰게 되면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엘리먼트인 8을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그냥 인덱스를 사용해서 리스트의 원소를 접근했던 방식과 동의합니다. 자, 그것과 동일하게 비슷하게 슬라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1하고 콜론이라고 이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인덱스 1에 해당하는 원소로부터 끝까지 모든 원소들을 다 그 성분으로 하는 그러한 이제 리스트를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numpy array에서도 비슷하게 그 인덱스 1에 해당하는 것부터 마지막에 있는 원소까지를 성분으로 하는 그러한 numpy array를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행렬을 입력을 이제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자, 행렬을 이렇게 입력을 이제 하는 경우에 그 이러한 스퀘어 브래킷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결국 요 리스트에 이제 성분을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인덱스 1에 해당하는 4, 5, 6, 즉 두 번째 행을 접근을 이제 하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겠습니다. 자, 그래서 B하고 스퀘어 브래킷을 하고 1이라고 하게 되면은 2, 3, 8 이 리스트가 첫 번째 성분이 되는 것이고 그 0번째라고도 뭐 얘기를 했었는데요. 4, 5, 6이 1번째 그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 5, 6을 성분으로 하는 numpy array가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B1이라고 한다면. 자, 따라서 그 우리가 이제 이 행렬에서 특정한 행, 특정한 컬럼에 있는 원소를 접근하고 싶다면 처음에 이제 행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사용을 하고 두 번째 다시 컬럼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B 스퀘어 브래킷 1을 하고 나면 즉 두 번째 행을 가리키게 될 텐데 그것 역시 어레이가 되기 때문에 numpy 어레이가 되기 때문에 인덱스 2를 쓰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6을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즉 이 2x3 행렬에서 두 번째 행, 세 번째 컬럼에 있는 원소를 접근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B 스퀘어 브래킷의 1, 스퀘어 브래킷의 2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행이긴 하지만 인덱스가 0부터 출발을 하고 세 번째 컬럼이긴 하지만 인덱스가 0부터 출발한다 라는 것만 이제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두 번째 행, 세 번째 컬럼에 있는 원소를 접근할 때 인덱스를 1, 2와 같이 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은 뭐 numpy 어레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리스트나 동일한 그런 방법인데요. numpy 어레이에서는 어떤 행렬로 표현된 numpy 어레이에 대해서 특정한 성분을 접근을 하려고 할 때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컴마를 그냥 분리를 하고 스퀘어 브래킷 안에 1,2라고 쓰기만 해도 인덱스 1에 해당하는 것, 인덱스 2에 해당하는 원소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조금 더 직관적이고 조금 더 간단하죠. 스퀘어 브래킷 안에 행에 해당하는 인덱스와 컬럼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그냥 컴마를 이제 사용을 해서 분리를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니까 조금 더 간편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표현에서도 또한 슬라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콤마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앞쪽은 콜론을 쓰고 뒤쪽은 1이라고 쓴다면 앞에 있는 것은 조금 전에 행에 대응하는 이제 인덱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컴마 다음에 있는 것은 컬럼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이제 입력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었는데, 그 입장에 생각을 해본다면, 즉 행에 대한 인덱스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생각하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컬럼에 해당하는 인덱스는 1만 생각하자라는 얘기는, 즉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다 생각하되 컬럼은 인덱스 1이니까 순서상으로는 이제 두 번째 컬럼이 되겠죠. 자, 그래서 3하고 5를 성분으로 하는 리스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슷하게 슬라이스를 사용을 하는데 행에 대응하는 인덱스를 이제 슬라이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컬럼에 대응하는 인덱스를 이제 슬라이스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 생각을 해본다면, 즉 행에 대한 인덱스는 1이니까 첫 번째가 아니라 이제 두 번째 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컬럼에 대한 것은 다 생각을 하는 거니까 4, 5, 6 모든 것을 이제 성분으로 하는 리스트를 이제 얻어내겠습니다. 물론 이거나 앞에서 우리가 했던 B1이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행렬에서는 리스트와 같은 방식으로 성분을 이제 접근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간편하게 이 컴마를 사용해서 행에 대한 인덱스, 열에 대한 인덱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 행 쪽이나 열 쪽이나 슬라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여기서 3, 8, 5, 6 이 서브 매트릭스를 우리가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B에 지금 3, 8, 5, 6은 두 개의 행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행은 이제 슬라이스를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모든 이제 인덱스에 해당하는, 그리고 3, 8이나 5, 6은 컬럼 인덱스 입장에서는 1부터 끝까지죠. 그래서 1 콜론이라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3, 8, 5, 6이라고 하는 서브 매트릭스를 우리가 간단하게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numpy 어레이와 관련해서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매스킹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기능인데요. 성분이 여러 개인 그러한 리스트 혹은 행렬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원소들을 우리가 골라내거나, 아니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에 대해서 어떤 변형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매스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몇 개의 이제 값들을 성분으로 하고 있는 numpy 어레이를 생각을 하고,
200이라고 하는 값을 생각을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각각의 값들 중에서 200보다 큰 게 어떤 값들인지, 즉 230은 200보다 큰지, 10은 혹은 284는 각각의 성분들이 200보다 큰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싶을 때 그냥 단순하게 리스트를 사용을 한다면 반복문을 이제 사용을 해서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200보다 큰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을 단순하게 이와 같이 부등호 하나만을 가지고 각각의 성분이 컷오프, 여기서는 200이죠? 200보다 큰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실행해 보면, 자, 맨 마지막에 A가 컷오프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익스프레션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죠.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런 익스프레션을 이제 출력을 했을 테니까요. 결과를 보면은 true, false, true, false, false, 즉 true 또는 false를 성분으로 하는 numPy 어레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성분이 true가 되는 경우를 보면은 실제로 성분이 200보다 큰 경우에는 true가 됐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alse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numpy 어레이에서 이제 곱셈이라던가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 연산을 하게 되면 element by element, element wise하게 연산이 수행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크다 작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판별하는 logical operation, logical operation이기보다는 이제 comparison이 되겠죠. 비교 연산을 하는 경우에도 element by element, element wise하게 comparison 하는 그런 연산이 수행이 되고 그 결과를 이제 성분으로 하는 numpy 어레이가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을 사용을 해서 이제 매스킹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A라고 하는 이제 numpy 어레이 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지금까지 인덱스 0, 1, 2, 3, 4라고 인덱스를 썼는데 거기에 지금 A가 컷오프보다 크다라는 익스프레션을 이제 집어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A라고 하는 어레이의 이제 스퀘어 브래킷 안에 결국 이러한 numpy 어레이가 입력이 되는 것인데요. 자, 이럴 때는 true에 해당하는 것만 이제 골라내게 됩니다. 즉, A의 인덱스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금 여기서 이제 잘 눈여겨보면 A를 구성하는 성분의 개수와 지금 true, false의 성분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A가 컷오프보다 크다라고 하는 익스프레션을 우리가 적게 되면 그 결과로 얻어지는 이 numpy 어레이의 성분의 개수나 A의 성분의 개수나 동일한데요. 자, 이럴 때 각각의 성분이 true, false가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해당하는 그 성분이 이제 true에 해당하는 그런 성분만 이제 골라내는 그러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골라내고 그 값을 0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true에 해당하는 성분을 생각하고 그 값을 0으로 바꾸겠다. 즉 230하고 284만 이제 골라내고 그 다음에 그 값을 0으로 바꾸겠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나서 A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230, 284, 즉 컷오프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성분들만 0으로 이제 값을 이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이 이제 일종의 매스킹 기능인데요. 자, 이러한 매스킹 기능을 사용한다면 어떤 어레이에 있는 그런 성분들 중에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성분들을 우리가 쉽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것을 numpy 어레이를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파이썬의 기본적인 기능만을 사용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포문을 사용을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A라고 하는 어떤 어레이가 있고 컷오프 밸류가 정해져 있을 때 A에 있는 각각의 성분 X를
이제 각각 바꿔가면서 컷오프보다 크게 되면 0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X 자기 자신을 새로운 new A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어펜드를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얻었던 결과와 동일하게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죠. 지금 한 줄로 라인 하나로 우리가 원하는 일을 지금 했는데 여기서는 이 일을 하려면 한 이 정도의 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스킹 기능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라는 이제 그 기능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그 numpy array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element wise하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곱셈을 하거나 덧셈을 할 때 두 numpy array의 shape이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쉐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절히 이제 그 내용을 복제를 함으로 해서 즉 어떠한 일부 내용을 그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전파를 이제 함으로 해서 쉐입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이제 계산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브로드캐스팅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example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에 A는 3x2 행렬 형태로 지금 생성을 했고, B는 지금 이제 원소가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이제 그걸 리스트 형태로 그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B 자체는 2x1 행렬 형태로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행렬의 곱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p 닷을 하게 되면 행렬의 곱도 다음과 같이 3x1 행렬 형태로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른 형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는 것이 조금 귀찮을 때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곱셈을 하는 경우에 쉐입이 달라도 형태가 달라도 곱셈이 가능한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A라는 numpy array는 3x2 행렬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쉐입이 그냥 힘과 열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디멘전이 하나 있는 그러한 이제 numpy array가 되겠습니다. 디멘전이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의 성분의 개수는 2가 되겠습니다. 자, A와 B는 생긴 모습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곱셈이 가능한데요. 어떤 식으로 곱셈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10하고 100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에 있는 A의 모습을 고려해서 확장을 합니다. 즉 10, 100을 3개의 행으로 이제 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행으로 하고 또 다른 이것을 두 번째 행으로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행으로 즉 곱셈을 할 때 실제로 이제 곱하기 위해서 B 쪽을 2x3 행렬 즉 A와 같은 행렬로 만들 때 첫 번째 컬럼은 모두 10이 되고 두 번째 컬럼은 모두 100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먼트 y자의 곱셈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0, 2, 4에는 10과 곱해지고 1, 3, 5는 그런 식으로 이제 브로드캐스팅을 통해서 100과 곱해져서 100, 300, 500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도 3x2 행렬의 형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쉐입이 다를 때 곱셈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 브로드캐스팅인데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이런 3x2 행렬과 2x1 행렬을 이제 곱셈을 할 때 이렇게 2x
원행렬을 직접 입력을 이제 했었는데요. 자, 이때 이 행렬과 이 행렬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오른쪽은 2x1 행렬의 모습은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입력을 한 경우에 mp 닷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100, 320, 540과 같이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얻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는 동일한데 생긴 모양은 좀 다르죠. 여기 있는 것은 그 3x1 행렬의 모습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는 각각이 이제 리스트 형태로, 성분이 하나의 리스트 형태로 입력이 되어 있지만 지금 브로드캐스팅을 사용을 해서 곱셈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성분이 이제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만 입력이 되어 있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냥 그 결과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 A와 B가 행렬의 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녀석이 네. 마치 이제 컬럼 벡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는 곱셈을 한 결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브로드캐스팅이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과 같이 C가 2x3 행렬 형태고, 여기가 성분이 두 개인 원디멘셔널 어레이인 경우에는 브로드캐스팅을 하더라도 곱셈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자, 조금 전에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브로드캐스팅이 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브로드캐스팅이 이제 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 녀석을 이제 컬럼 벡터로 우리가 간주를 하면은 이제 곱셈이 가능한데, 자, 그래서 B라고 하는 이 numpy 어레이를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B를 이제 컬럼 벡터 형태로 바꿔줍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하는 게 가능합니다. 브로드캐스팅을 통해서. 자,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곱셈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브로드캐스팅 할 때는 이제 10, 100이 이제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것인데, 그게 이제 세 개의 컬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0, 3과 10, 100을 곱해서 0, 300이 됐고요. 그 다음에 1, 4와 10, 100을 이제 컬럼 벡터를 곱한 결과,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같은 형태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복잡한 얘기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 정도로만 뒷부분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얘기한 브로드캐스팅으로 계산이 가능한 경우들을 조금 기억을 하게 되면 행렬의 곱이라던가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곱셈을 할 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몇 가지 이그잠플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러한 브로드캐스팅과 관련된 설명은 다음에는 링크에 조금 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혹시 좀 더 궁금한 학생들은 이 링크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B라고 하는 요 numpy 어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바꿀 때 nan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했는데요. mp.new access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지금 10하고 100이라고 하는 이 녀석에 대해서 이 녀석을 원디멘셔널 어레이가 될 텐데, 그것을 이제 행렬의 형태로 지금 바꿔주는 그런 그런 방식이 이제 똑같이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일종의 컴마 앞에 있으니까 행의 인덱스를 쓴 것인데요. 즉, 이 녀석을 서로 다른 행으로 간주를 해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umpy 어레이에서는 이제 데이터 값의 타입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이 우리가 numpy 어레이를 만들었는데,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앞뒤에 이제 따옴표를 하고 지금 문자 형태로 unsigned integer 8이라는 형태로 이제 입력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숫자를 표현을 할 때, 원 바이트, 즉, 8비트를 사용을 해서 숫자를 표현합니다. 원 바이트니까 8개의 빛을 사용을 해서 부호가 없는, 즉 0을 포함을 해서 양수의 정수만 이제 표현을 하는 방식인데, 그때 2의 8제곱이 256이 되기 때문에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255까지입니다. 0부터 255까지. 그래서 200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한 경우에는 200 더하기 200을 할 때 400이 아니라 256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과 200을 더하면 400이지만 400이 되는 것이 아니라 256으로 나눈 나머지인 144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비슷하게 여기 8을 이제 16으로 바꾸게 되면 16비트 혹은 2바이트 인티저 형태로 지금 표현이 되는 것인데 2바이트 인티저 형태로 unsigned 인티저 형태로 표현할 때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2의 16제곱 마이너스 1까지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의 16제곱 마이너스 2를 생각을 해보면 6, 5, 5, 3, 4가 되는데요. 즉 2의 16제곱은 6, 5, 5, 3, 6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값을 unsigned integer 16 타입으로 우리가 덧셈을 할 때는 조금 전에는 두 개를 더한 값을 여기서는 256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제 계산을 하는 것과 동일했었는데 지금은 이 두 값을 더한 것을 2의 16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이 값보다 이 값이 2, 5, 6, 5, 5, 3, 4가 될 텐데 그 값보다 이제 작아지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처음 보면 약간 좀 혼동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뭐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많이 다루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낯선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numpy 어레이에서 데이터 타입을 이제 변경할 수 있다 정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 타입을 처음에 numpy 어레이를 만들 때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이미 만들어진 후에 데이터 타입을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처음 만들 때는 unsigned integer 8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었지만 as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타입을 변형할 수가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은 unsigned integer 64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a 더하기 a를 할 때는 위에서 200일 때 unsigned integer로 했을 때 144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타입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a 플러스 a를 하게 되면은 네, 이거를 이렇게 하죠. a는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덧셈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A에 대해서 타입을 이제 바꾼 결과를 다시 A 할당을 이제 한 것이고요. 앞에서는 그냥 할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A 자체가 지금 변경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unsigned integer 8으로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고 바꾸고 싶다면 그 결과로 다시 assign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numpy 어레이 여러 가지 성질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특히 매스킹과 관련해서 간단한 이그젬플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numpy 어레이가 있을 때 다음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보다 100 미만인 그러한 값들을 2를 이제 곱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10, 39, 76이 되겠죠.
자, 이 값에다 2를 이제 곱할 텐데요. 자, 이러한 일을 계속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밸류가 100 이상이 되도록 이런 걸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이제 변경을 한 다음에 그 각각의 원소들을 생각을 했을 때 150하고 200 사이에 있는 값들만 우리가 한번 그 추출하는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물론 이러한 것을 이제 그 반복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있을 텐데, 그러니까 즉 성분별로 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앞에서 우리가 다룬 이제 매스킹을 사용한다면 그 과정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언파이 어레이가 있을 때 100보다 작은 것들만 2를 이제 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100보다 작은 것만 선택을 하고 그 값을 2를 이제 곱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100보다 작은 10, 39, 76이 2가 곱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이제 반복을 이제 해서 모든 값이 100 이상이 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런 일을 여러 번 수행을 이제 매뉴얼리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루프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A라는 어레이가 있으면, 자, A가 100보다 작은 그런 성분이 있으면 그 성분은 우리가 이제 2를 곱하기를 바라는데요. 자, 그런 성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이러한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A가 100보다 작다라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 컴패리즌을 해보게 되면 각각이 이제 true 혹은 false가 나올 텐데 true 혹은 false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썸을 하게 되면 true는 1로 간주하고 false는 0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를 보면 true, false, true라고 하는 이러한 리스트에 대해서 썸을 하게 되면 true가 몇 번 나타났는지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A가 100보다 작다라고 이제 비교를 해보고 이러한 것들 중에서 참이되는 성분이 몇 개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썸을 해보면 됩니다. 자, 즉 A가 100보다 작은 그런 성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썸이 이제 1 이상이 될 텐데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이제 반복을 하면 되므로 while문을 써서 이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A가 그 100보다 작은 게 있으면은 2를 곱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모든 성분이 100 이상이 되면 이제 멈추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50과 200 사이에 있는 값을 이제 얻고자 하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이제 컴패리즌을 하면 될 텐데요. 즉 C1은 150보다 큰지를 확인하도록 하고요. C2는 200보다 작은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C1도 C2도 참 또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각각의 성분이 150보다 크면서 그리고 AND죠. 200보다 작은 조건을 만족을 하길 원하는 거니까 이 C1과 C2에서 둘 다 참이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있겠습니다. 즉 C1과 C2에 대해서 성분별로 AND를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자, 그럴 때 이렇게 AND라고 쓰게 되면은 이제 에러가 나고요. 여기서는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AND를 하고 싶을 때 numpy 어레이에서 다음과 같이 ampersand라는 기호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성분별로 AND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true, false니까 false가 되고요. true, true니까 AND를 하게 되면 true가 되겠죠. true, false, false. true, true니까 AND를 하게 되면 true. 맨 마지막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러한 것들만 이제 골라내고 싶은 거니까 자, 이 C1 ampersand C2라고 하는 것을 A의 브레이크단에 스퀘어 브레이크단에 넣게 되면
참에 해당하는 값만 이제 셀렉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160, 그다음에 156, 152가 선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넘파이 이제 모듈과 더불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 모듈 중에 하나가 Matplotlib 라이브러리라는 이제 모듈인데요. 이 Matplotlib 라이브러리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것을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matplotlib.pyplot이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를 하는데요. 이것도 이름이 길기 때문에 plt라고 좀 줄여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모듈을 이제 두 개를 이제 임포트를 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데요. 우선은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할 일은 x축에 이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0.1 간격으로 값들을 우리가 추출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한 일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numpy 모듈의 그 함수가 arange라는 그런 함수인데요. 자, 이 arange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한번 테스트 해보면 np.arrange 마이너스 3, 3, 0.1을 하게 되면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0.1 간격으로 값들을 하나씩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3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진 않은데요. 자, 이러한 어레이를 이제 쉽게 생성을 하는 방법이 arrange라는 함수가 되는데, 그 arrange라는 함수 사용을 해서 x를 우리가 할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각각의 x에 대해서 사인 값을 y축의 값으로 우리가 택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np 모듈 안에, numpy 모듈 안에 있는 그 sign이라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때 그 mass 모듈 안에도 sign은 있지만 그 mass 모듈 안에 있는 sign은 차이는 mass 모듈에서는 이제 sign을 알고 싶다 할 때 s.sign에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이렇게는 계산이 이제 되죠. 자, 그런데 하나의 값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에 대해서 사인 값을 알고 싶을 때 mass.sin 괄호 열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9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값에 대한 사인 한꺼번에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s 안에 있는 사인 함수는. 그런데 그 numpy 모듈 안에 있는 사인 같은 경우는 np.sign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9라고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에 대한 사인 값도 계산을 하고 마이너스 2.9에 대응하는 사인 값도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각각 계산을 한꺼번에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np.sign이라는 함수에 x라는 numpy 어레이 위에서 만든 numpy 어레이를 이제 전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달을 하고 나서 그림을 그릴 때는 plot이라고 한 plt.plo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데 x좌표, y좌표를 전달하고 마지막으로 plot.show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때 이 점들은 x좌표, y좌표를 가지고 점들을 쭉 찍은 다음에 그 점과 점 사이를 선분으로 연결한 결과를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x는 0.1 간격으로 우리가 점들을 생성했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가 굉장히 그 가까이 있어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제 보이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 그 그래서 5라고 하게 되면 그 실제로 x좌표, y좌표를 가지고 이제 점을 찍고 그렇다가 선분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점들을 5라고 하는 기호를 여기서 이제 그 뭐 점이 될 텐데요. 그 점으로 그냥 찍기만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5 다음에 이제 여기
대쉬 슬래시 대쉬를 이제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점을 찍기도 하고 그 사이를 이제 선분으로 연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색깔을 바꾸고자 할 때 R이라고 하면 red인데요. 빨간색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는 파란색 블루였는데 블루는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그 방법을 사용한다면 여러 가지 다항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쉽게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0.1 간격으로 x좌표를 생각한 다음에 x의 4제곱에 4를 곱하고 x의 세제곱에 2를 곱하고 x의 제곱에 60을 마이너스 60을 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이제 더하고 즉 4차 다항식이죠. 4x 4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60x제곱 마이너스 5라고 하는 4차 다항식의 그래프를 그릴 때 다음과 같이 하게 되면 이 계산에서 각각의 성분별로 우리가 원하는 다항식의 함수의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4차 함수의 그래프도 쉽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각각의 축에다가 어떤 특별한 문자열을 우리가 적고 싶기도 하고 제목을 달고 싶기도 할 텐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간단한 example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t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0.0에서 2.0까지 0.01 간격으로. 그 다음 mp.py는 mp 모듈 안에 있는 그 파이입니다. 3.14159이라고 하는 즉 2파이 t를 이제 계산하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사인 함수를 우리가 계산한 결과를 s라고 쓴 것이고요. 자, 그래서 t, s를 이제 플랫을 한 것인데, 자, 이것을 이제 쇼를 하기 전에 x 레이블, x축에 뭐라고 쓰고 싶고요. y 레이블, y축에 뭐라고 쓰고 싶을 때 다음과 같이 x 레이블 혹은 y 레이블 한 다음에 문자열을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x축, y축에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itle이라고 이제 하는 함수에 문자열을 넣게 되면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제목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rid하고 true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보면은 가로 세로로 격자가 보이는데요. 그 격자를 이제 표시하고 싶을 때 grid하고 참으로 하면 될 것이고요. 먼저 false로 하거나 뭐 생략을 하게 되면 grid를 이제 그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내가 이제 작성한 그 그림을 이제 파일로 그림 파일로 저장을 이제 하는 것인데요. test.png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장해라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집서 노트북이 있는 그 폴더를 보면 여기 있는 파일이 몇 초 전에 생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그린 그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집서 노트북 상에서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numpy 어레이를 사용을 해서 그 여러 가지 행렬의 연산들을 이제 쉽게 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용을 하는 한 가지 문제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최소 제곱 근사라고 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배웠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방법을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그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py 어레이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matplotlib 라이브러리단 pyplot을 임포트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데이터를 하나를 정했습니다. 자, t하고 y를 이제 임의로 정하고 그것을 파란색 점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하고 y는 이제 x축, y축에 해당하는 그런 값인데요.
점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린 것인데, 자, 이러한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러한 데이터를 가장 잘 근사하는 2차 식을, 2차 함수를 찾고자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가 t1, y1, t2, y2, tn, yn이 주어져 있다고 하죠. 위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런 식으로 지금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지금 주어져 있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할 텐데, 우리가 원하는 그 주어진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적당한 CDE라고 하는 2차 함수의 개수를 생각할 때 이제 각각의 좌표가 t1, y1과 같이 표시를 했을 때 cti 제곱 더하기 dti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ti에서 2차 함수에서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값과 실제 y값, 데이터에서 y값하고 오차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의 차이를 제곱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이제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2차 식과 차이의 제곱을 다 더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이 서메이션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것을 행렬을 사용을 하면 다음과 같이 ax-y의 노음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a는 다음과 같은 t1 제곱 t1 1을 첫 번째 성분으로 하고요. 첫 번째 행으로 하고요. 두 번째 행이 t2 제곱 t2 1 점점점 해서 tn 제곱 tn 1. 그런데 t1부터 tn은 여기 데이터에 있는 값이죠. 자, 이러한 그 n by 3 행렬을 a라고 지금 생각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x라고 하는 그 벡터는 혹은 행렬은 c, d, e를 성분으로 하는 3 by 1 컬럼 벡터 이런 그 모습의 행렬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행렬과 x라는 행렬을 곱하면 자, 이 녀석의 첫 번째 행과 이 녀석의 컬럼을 곱하게 될 테니까 c t1 제곱 더하기 d t1 더하기 2가 되겠죠. 즉 이 값에 대해서 i가 1일 때 값이 나오고, 자, 그 녀석에 대해서 y라는 벡터의 첫 번째 성분이 y1, 두 번째 성분을 y2 라고 하는 이러한 행렬을 생각한다면 a와 x를 곱한 행렬의 첫 번째 성분이 여기서 i가 1일 때 값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ax 빼기 y의 첫 번째 성분을 생각해 보면 결국 ct1 제곱에서 2까지 계산하고 거기서 y1을 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이제 모두 생각을 이제 하기 위해서 ax 빼기 y라는 벡터를 생각을 했고요. 자, 그 벡터를 생각을 하고 각각의 성분을 이제 제곱을 해서 다 더하기 위해서 노음의 제곱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이 ax 빼기 y의 노음의 제곱이 가장 작게 되는 그러한 x를 찾는 문제와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자, 그것을 선형대수학에서의 내용을 이제 이용하게 되면은 ax하고 y가 가장 가깝게 된 x를 이제 찾는 문제는 a의 트랜스포즈를 왼쪽에 곱해서 a 트랜스포즈 ax가 a 트랜스포즈 y랑 같아지는 x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배웠을 것 같은데요. 자, 그것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x를 이제 찾기 위해서 우리는 ata라는 행렬 계산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aty라는 행렬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ata를 계산해 보면 이 경우에는 3x3 행렬이 될 텐데 결국 이 녀석은 x 입장에서는 연립방 정식이 될 텐데 그러한 연립방 정식을 우리가 이제 그 numPy
모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해서 좀 간단하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A 트랜스포즈 A라는 행렬을 우리가 입력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우선 A의 트랜스포즈를 입력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지금 T를 위해서 이렇게 그 numpy 어레이 형태로 그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T의 제곱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그 성분이 그 각각의 T를 제곱을 하게 될 텐데, 자, 이 녀석 자체도 하나의 이제 어레이 형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행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A는 첫 번째 컬럼이 각각의 T를 제곱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은 numpy 어레이 녀석의 첫 번째 행이 각각의 T를 제곱을 한 게 되고, 두 번째 행이 T로 지금 일단 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행은 지금 전부 1이 되는 것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1을 성분으로 하는 이제 그 numpy 어레이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np.ones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자, 한번 이것을 테스트 해보면 np.ones 3이라고 하면 그 세 개의 그 성분을 가진 numpy 어레이를 만들어 주는데 각각의 성분이 전부 다 1이 되도록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A하고는 좀 다른 모양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1이 n개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 n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직접 카운팅을 해서 입력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위에서 t를 numpy 어레이 형태로 입력을 한 다음에 t.shape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성분이 몇 개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t.shape을 np.ones라는 함수에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t의 그 성분의 개수와 동일한 성분을 가지면서 각각의 성분이 1이 되는 그런 어레이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것을 AT에다가 입력을 한 다음에 AT를 한번 모습을 살펴보면, 자, 이 T가 두 번째 행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은 T의 제곱이니까 각각의 성분을 제곱한 게 첫 번째 행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은 모두 성분 1이 되는, 근데 성분의 개수가 T의 성분의 개수와 동일한 그러한 행이 세 번째 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A는 아니고요. A의 트랜스포즈가 결국 이 모습이기 때문에 AT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A는 이것을 다시 A 트랜스포즈를 다시 트랜스포즈를 하면 될 텐데, 트랜스포즈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numpy 어레이로 형태로 표현된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t라고 대문자 t를 쓰게 되면 주어진 행렬을 간단하게 트랜스포즈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A 트랜스포즈 A의 곱을 계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np.닷을 이용을 하되 앞에는 A 트랜스포즈, 뒤에는 A 트랜스포즈를 다시 트랜스포즈 한 결과를 B라고 하게 되면 B는 다음과 같은 3x3 행렬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이 행렬을 계산하기 위해서, 자, 그것을 우리가 C라고 스몰 b라고 하겠습니다. A 트랜스포즈랑 Y를 제곱하는 건데요. 자, 곱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인데, 이 녀석이 대문자 B고 이 녀석이 소문자 B인데, 이러한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를 계산을 할 때 그 numpy 모듈 안에 있는 linear algebra 모듈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solve라는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대문자 B와 소문자 B를 넣어주게 되면은 대문자 B와 X를 곱해서 소문자 B가 되게 하는, 소문자 B가 나타내는 그러한 어레이가 되게 하는 것을 간단하게 계산하는데요. 자, 그것을 C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그럼 C는 모두 3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3개의 성분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여기 X, C, D와 E, 즉 제곱의 개수
1차 항의 개수, 그다음에 상수 항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곱 2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0.82 정도, 1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0.75, 그다음에 상수 항의 0.42 정도가 됩니다. 자, 이 값들을 이제 이용해서 실제로 한번 주어진 데이터와 2차식을 같이 그림을 그려보기 위해서 2차식을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이제 좌표를 우리가 먼저 얻어내도록 하고요. x좌표에 해당하는. 그리고 그 값들을 제곱을 하고 개수 C0 곱하고 그 다음에 C1 1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0.75일 텐데요. 그 값하고 그다음에 상수항을 더하는 그런 것을 이제 yt라고 한 다음에 yt를 이제 여기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계산 안 했죠, 여기서? 네. 그러면은 이렇게 그 빨간색으로 지금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데이터는 파란색 점으로 찍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통해서 얻은 그 2차 함수는 바로 빨간색으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에 가장 가까운 2차 식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계산하고 그것을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numpy 모듈과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